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발생을 했죠.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게 장기전으로 계속 치닫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방산주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검거가 됐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아예 그냥 국제사회에 그냥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테러는 테러니까 137명의 사망자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상자도 한 182명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테러범이 4명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누구에게인가는 보복을 하는데 배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있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부인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크림반도나 이런 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 방산주 다시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IS가 뭐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했음에도 뭐 푸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너네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그들이야라고 아예 확신을 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배후다라고 주장하고 뭐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더 뭔가 강대강의 그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에도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강위성이.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다시 한번 방산주 쪽에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들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옆에 있는 국가가 군비를 증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방산주는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인 특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산업체들에 비해서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수주를 했다, 이런 정부의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쟁과 테러 때문에 방산주가 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오늘 방산주 시장에서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좋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참 이런 이슈에 움직이는 게 속상하고 잔인한 그렇죠. 일이긴 하나 일단 네.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팩트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엄청나게 큰 시세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한적인 상승. 네, 제한적인 상승이고 그리고 저는 이 방산주 안에서도 앞서서 이제 반도체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했듯이 방산주 안에서도 지금부터는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방산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선 혹은 현대 롯데미 포함되어 있는 실적 대형주,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빅텍, 스페코, 뭐 퍼스텍 이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뉴스에 가장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오히려 중소형주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들이 거의 이제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봤었을 때 방산주들도 이제는 외부 어떤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세를 내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결국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으로의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일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랑 종전하겠다, 뭐 협상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를 또 공격을 했고 네. 또 거기에 타이밍이 안 좋게 지금 또 모스크바에서 이런 이슈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계속해서 관심은 갖고 보되 최근에 워낙 시세가 난 쪽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세가 난 쪽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여기에 수문법 개정안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판로를 확보하는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탑픽은 LIG 넥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혹은 LIG 넥선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이쪽에 이 거래선을 그러니까 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혹은 i3 시스템과 같은 부품주들도 여전히 이제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이 전쟁은 정말 이제 해로 따지면 지금 3년째 횟수가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유럽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지금 이 사이에 계속해서 군비 경쟁이 더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이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더 볼 텐데 이제 뭐 그 사이 한 1, 2년 사이에 또 많이 샀으니까 남아있는 룸이 얼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나라별로 조금 힘을 합쳐서 공급을 한다라는 기사들도 좀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방산이 특정 지역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 이벤트가 그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좀 그 수출 지역 자체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쪽에서는 이미 LIG 넥슨이 수주를 한 부분이고요. 뭐 루마니아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도 사실 뭔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3개에서 4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집중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산이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수주에 대한 수출 랠리가 나오게 됐었던 게 이제 대부분 폴란드발 수주가 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기타 다른 쪽에서도 사실 조 단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무기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을 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포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속도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야 약간의 뭐 룸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흐름들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또 우리나라의 메리트가 확실히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룸 자체를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산 얘기하면 또 우주항공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우주항공 위성 전시회인 세틀라이트 2024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이 참여했죠. 네, 일단 부스 차린 곳은 한 5곳인데 여기가 이제 1981년부터 만들어진 이제 인공위성이나 우주항공 업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상장사도 좀 찾아봤습니다. 상장사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그 위성 쪽에 있는 그 안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인텔리안 테크 이게 한 매출 한 3천억 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도 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가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한화 계열에서는 한화 페이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그러니까 페이저 L3300 이런 모델을 내놨는데 여기도 좀 많이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컨택이라는 상장사 여기 컨택도 역시 현장에서 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고 하니까 컨택 그리고 하나 페이저 그리고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뭐 열심히 빠르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방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LIG 넥슨이나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이죠. 근데 이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짝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계속해서 대장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테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실적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덜했었던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전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인데 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인데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LIG 넥슨이나 현대 로템이나 한화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좀 더 빠르고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좀 추세적으로 내가 모아가고 싶다라거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로템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이 세트렉 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트렉 I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조금 덜한 쪽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주항공 또 방산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박수호 고수입니다. 우주항공주 실적으로 접근해보자. 이재규 고수 방산 좋기는 참 좋습니다. 김태성 고수 뉴스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보자. 하창한 고수 실적과 산업, 정책 세 박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